은퇴 못하는 세종시대 명재상 황희, 관즉 득중 관상, 이순하의 인상칼럼 22, 조선의 솔로몬 정승, 황희의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 아쉽게도 콧등이 매부리 모양으로 살짝 휘어 있어 욕심이 많다. 대사원에 재직할 당시 서루라는 사람에게 황금을 뇌물로 받아 황금 대사헌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1428년 당시 좌의정에 있었던 황희는 파주의 한 영리에게서 말 한 마리를 뇌물로 받았다는 이유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는다. 여러 번 뇌물을 받아 축제를 하였으나 워낙 세종에게 잘 보여 무사했다. 소문이 나자 세종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황희는 사직을 한다. 1452년 7월 4일 세종실록의 편찬을 책임을 맡은 지춘추 관사 정인지의 수창관 회의 소집 기록에는 황희에 대한 비난의 글이 적혀 있다. 이것은 뜬 소문이라 명백한 일이니 삭제해도 무방하지만 다만 한 번 실마리를 열어놓으면 만류의 폐단을 막기 어려우니 경솔히 고칠 수 없다. 실록에는 황희의 결백이나 죄상에 대한 결론이 정확히 적혀 있지 않고 토론의 내용만 적혀 있다. 법령이 팔자로 뻗은 데다 턱이 둥글어 수명이 길고 건강하다. 또한 조건보다 능력을 귀중히 여긴다. 조선은 경직된 관료 사회였지만 그 속에서 황희는 능력 위주의 인사 정책을 펼쳐 세종의 치세에 도움이 된다. 무인 집안 출신의 학자 성삼문, 관노 출신의 장영실, 문인이지만 무장으로 이름을 더 날린 김종서 등이 등용된 것은 황희의 안목이었다. 이처럼 황희의 인재풀은 능력을 무엇보다 중시한 실용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되었다. 초상에 보이는 수염은 짙고 무성하다. 털이 많으면 성격이 급하고 거칠다. 그러나 털은 많지만 뻣뻣하지 않아 원만하고 합리적이다. 황희는 2개의 왕조에서 4명의 군주가 교체되었음에도 살아남았다. 세종은 황희의 눈을 믿고 그가 추천한 대로 인재를 기용했다. 황희의 충고는 세종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깊이 신뢰했다. 입술은 가로폭이 좁으며 얼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이 작다. 작은 입은 말이 많지 않고 비밀을 잘 지킨다. 황희는 종들에게 격없이 대할 정도로 너그러웠지만 잘못된 일 앞에서는 임금에게도 바른 말을 서슴지 않았다. 세종은 그런 황희의 성품을 아는지라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그에게 의견을 물었다. 세종과 황희가 나눈 말은 궁궐의 담을 넘어가진 않았다. 그의 입은 바위보다 무거웠다. 공교롭게도 초상에서는 코 밑에 수염이 입 윗줄을 넌지시 가려 자세히 볼 수 없어 유감이다. 입술산이 뚜렷하여 일 처리는 야무지다. 그러나 감성적인 면이 있어 거절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1408년 2월 4일 에는 지신사 황희가 지휘조로서 용사한 지가 오래되어 비록 2 정승이 천거했음에도 쓰지 않았다. 자기와 친신한 사람만을 임금께 추천하여 벼슬에 임명하게 하였다고 쓰여 있다. 이는 귀가 얇아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는 그의 성품을 연유한다. 명재상 황희도 인사권을 남용하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니 예나 지금이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만고불면의 진리임에는 틀림없다.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며 침착했던 황희. 살이 깊고 관직 생활에 있어서 소신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때로는 관용을 베풀 줄 알았기에 오랫동안 재상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명예와 재물, 그리고 장수까지 하였으니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는 90세까지 장수하였는데 검소하게 살면서 기름진 음식을 즐기지 않아 오래 살았다. 그는 눈가의 미소가 가득한 밝은 표정으로 매사에 감사하며 살았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황희는 노환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지만 세종은 퇴직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가마를 하사한다. 걷지 못하면 가마를 타고서라도 출근을 하라는 명령이었다. 87세까지 황희는 가마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누가 87세의 나이까지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아 현직에 근무할 수 있을까 싶다. 세종이 승하하자 황희는 영의정에서 물러나 파주의 임진강변의 반구정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낸다. 남들은 은퇴할 나이인 60세의 우의정, 65세에는 좌의정, 69세에 영의정이 되어 87세에 물러난다. 최고의 벼슬인 영의정으로만 18년 동안을 공직 생활을 하며 국정을 수행한다. 1452년 2월 8일 문족실록의 황희 졸기에는 2개의 상반된 기록이 적혀 있다. 사람들은 우러러 어린 재상이라 하였다. 관우하고 침중했으며 집안을 다스리는데도 검소하고 황희의 홍한 백발을 보면 마치 신선 같았다라며 한없는 존경심을 나타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품이 지나치게 관대해서 재가의 단점이 있었다. 청렴 결백한 지조가 모자랐다. 정권을 오래 잡고 있어서 청렴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어느 쪽이 맞는지 안 맞는지의 문제보다는 새로운 나라, 조선의 행정 관료로서 그의 역량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그는 실무에 밝은 정통 행정 관료다. 90살이 되어서도 기억력이 좋아 국가의 제도와 문물 전반을 정확히 꿰뚫었다. 어떤 유능한 젊은 관리라도 그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했다. 태종은 공신은 아니지만 나는 공신으로서 대우했고 하루라도 접견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러서 접견했으며 하루라도 좌우를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할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원칙과 소신을 견제하면서도 때로는 관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건국 초기 조선의 안정에 기여하였다. 태종의 아들인 세종을 보좌해 세종의 태평성세를 이룩하는 데 기여했으며 조선 왕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명망 있는 재상으로 회자된다. 세종에게 황희는 해결사였다. 세종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황희에게 의지한다. 황희는 세종의 머리요 입이 되어 주었다. 신하들과의 마찰을 중재시키는데 황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황희는 충과 설을 충실히 지킨 행정가였다. 임금에 대한 충성뿐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정성을 다하였다. 설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렸으며 인본을 중시하였다. 황희는 항상 서의 입장에서 일하는 관료였다. 조선을 태평성대로 만드는데 왕의 조력자로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황희는 거일 반삼의 지혜로 하나를 알려주면 셋을 아는 해안이 있었다. 자기를 빨리 인식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가 아직도 조선의 명재상으로 기억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술, 즉 관청과 일청이 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주군의 삶을 실현하는 데 캐스팅되어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 동력해 해가 떠오르는 젊은 조선을 만드는 데 최적된 리더였다.